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 총선이 끝난 지 201일 만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왜 패배했는지를 담은 총선 백서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201일 만입니다. 201일.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한동훈 대표가 주재한 이 회의에서 이 총선 백서 책임자인 조정훈 의원이 총선 백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오늘 총선 내용이 공개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총선 내용 중 일부 문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고 상당히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버스는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을 패배했고 누구 탓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전에 이 총선 백서를 공개하느냐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에야 이 총선 백서는 공개됐습니다. 왜 패배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걸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총선 백서가 나오기 공개되기 전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한동훈의 주재 아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보고되고 공개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납득이 좀 안 되는 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총선을 졌구나.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왔던 것 중 합리적인 것은 이제 당이 스스로 포용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본이 그동안 강한 나라가 될 때 실패의 연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이 분석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연구. 패배한 사람은 대개 그냥 물러나고 조용히 있는데 왜 패배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를 따져보면 그 다음에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발표된, 공개된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왜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까요? 다 떠나서 이제 지난 총선 때의 갈등,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 간의 소통, 화합, 또는 일사불란함,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이 총선 백서를 활용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어렵습니다. 오늘 조정훈 의원이 보고한 내용 이런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인한 국민적 신뢰 추락을 앞세운 총선 백서 마지막 기회가 당 최고위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백서를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267페이지 분량의 백서 마지막 기회에는 40총선의 패배 원인과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인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조직 구성과 운영의 비효율성,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 등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 또 여의도연구원의 기능, 이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분야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합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없더라도 이 홍보만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홍보가 이번 총선에서는 약했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이재명 조국 심판에 몰입하고 운동권 심판에 몰입하면서 유권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자, 불안정한 당정관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속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이 대판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며 용산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선 선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원톱으로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앞세워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백서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 2조 심판, 읍소 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 미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다.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조정은 의원이 이 청선백서를 보고하고 난 뒤 이 회의에선 청선백서 집필에 방법론적 오류가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잘못이 백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발언이 나온 걸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은 보도했습니다. 복소의 참석자에 따르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 한 참석자는 8월에 청선백서를 확인했을 때 당시 논란과 여권의 지지율 추이에 따른 당의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이미 여권 지지율이 떨어져 백석 획득도 어렵다고 한 상황이었다. 동태적 분석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끝난 뒤에 뭐 해봤자 뭐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얼마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효율적인 콘텐츠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도 콘텐츠는 없이 계속 내부 총질만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청선백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윈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